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시험 예상문제 1-1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적용기능사 필기시험은 60문제를 1강으로 하는데 그 1강을 4개씩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15문제씩 해가지고 한 강당 4개씩 그렇게 해서 예상문제로 몇 개를 시리즈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적용 양식을 형태적으로 분류했을 때 성격이 다른 것은 형태적 분류, 그러면 중정식, 회유임천식, 평면기하학식, 노단식. 그러면 여기서 형태적으로 분류할 때 맨 먼저 생각나는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서양식이냐, 동양식이냐. 그러면 중정식, 그 다음에 평면기하학식, 노단식은 뭡니까? 서양식이죠. 중정식은요, 중세의 그렇습니다. 성당이나 수도원, 중세 수도원. 그 다음에 평면기하학식은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노단식은 이탈리아. 노단식은 뭡니까? 계단식이란 얘기죠. 예, 이제 험준한 산이나 이런 것들을 본떠세요. 그 다음에 회유임천식은 뭡니까? 회유임천식은 동양식이죠. 이건 주로 뭡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런 동양식입니다. 회유임천식. 굳이 한문으로 쓴다면 돌아올 괴자에 놀 유자. 돌아오면 논다는 거예요. 숲이 있고 샘이 있고 그래서 이걸 축관식으로 만든 거예요. 숲과 샘과 이런 나무와 호수와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축관식, 이 축경식, 이 좁혀서 예, 스몰라 적게 해서 만드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회유임천식이라는데 이 회유임천식은 주로 일본에 있고요. 그리고 이건 동양식이다. 그래서 서양식과 동양식으로 나눈다면 형태를 볼 때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면 회유임천식이 되겠죠. 그림으로 눈도장을 찍어 두십시오. 첫 번에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중세 정원식 수도원인데 이 중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에 정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앙에. 그래서 건물들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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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요 중앙에 정원이 있는 거. 이걸 중정식. 중앙에 있다 그래가지고 중정식입니다. 자, 평면기하학식은요. 프랑스. 보시다시피 쭉 평면에 기하학적으로. 그 다음에 노단식은 이렇게 계단이 있죠. 노단식 이탈리아. 그다음에 회유임천식은 그렇습니다. 숲과 그 다음에 샘, 이저 뭡니까 호수 가운데다가 또 이렇게 섬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육지에서 섬으로 가는 것처럼 다리를 또 놨어요. 이렇게 큰 풍경을 갖다가 마당에다 옮겨놓은 적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축경식, 경치를 축약했다. 좁혀서 축약했다. 그래가지고 축경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유 임천식 경은 주로 동양 그 중에서도 일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랬습니다. 이탈리아 정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단식 또는 노단식 건축이라고 그랬죠?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평면기하학식은요, 프랑스. 자연풍경식은 지금 보시다시피 예, 특별히 정원이 그냥 자연이 있는 그대로를 갖고 왔습니다. 주로 영국입니다. 중정식은 아까 봤죠? 건물의 중앙에 있는 거, 중세 성당이라든가 수도원. 일본 정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일본 정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샘이 있고 호수가 있고 섬이 있고 숲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뭡니까?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 이것이 일본 정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조화입니다. 자연 경관을 인공으로 축경화하여 큰 자연 경관을 인공적으로 그렇죠. 축소화시켜서 산을 쌓고 산이 있죠. 연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흐르는 계류, 그 다음에 수립, 나무가 있죠. 딱 보면 눈에 들어오죠. 뭡니까? 그렇습니다. 회유 임천식입니다. 숲이 있고
샘이 있고, 호수죠. 예, 그리고 다리를 놓고, 그리고 돌아다니며 노는 거. 해유 임천식이죠. 자, 고산수식은 뭐냐면은 샘과 계류가 있는데, 계류는 뭐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죠. 있는데 실제로 물이 아니라 이렇게 물 대신에 돌이나 모래 따위를 사용해서 이런 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물이 아니죠. 예, 이런 계류 같은 것이 있는데 뭡니까? 돌이나 모래로 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고산수식이라는데 이건 주로 또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그래서 일본의 고산수식 또는 폐유임천식, 그다음에 중정식은 아까 봤죠. 중세, 성당이라든가 수도원, 전원풍경식은 영국을 예, 주축으로 해서 전원 자체를 풍경식으로 만든 것이고요. 해유임천식은 인공으로 축경화해서 산을 쌓고 연못, 계류, 수림을 조성한 정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공원 규모가 가장 작은 것. 답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묘지공원, 어린이공원, 광역근린공원, 체육공원. 가장 작은 거. 그렇죠. 어린이가 가장 작죠. 어린이공원입니다. 약 1500제곱평방 정도. 네. 그리고 체육공원 한 10,000평방 정도. 그 다음에 묘지공원 한 10만 평방 정도. 광역근린공원 100만 제곱평방 정도.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은 어린이공원이고 가장 큰 것은요. 광역근린공원이죠.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도시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서 공용 규모가 가장 작은 거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요 1500평방 이상, 체육공원은 10,000평방, 묘지공원은 10만 평방, 광역근린공원은 100만 평방. 순서로 보면 어린이공원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광역근린공원. 순서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셨죠? 네.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궁궐 정원을 맡아보던 곳은 어디인가 그랬습니다. 고려시대의 궁궐 정원을 맡아보던 곳. 우선 답부터 찍는다면요.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내원서입니다. 상림원과 장원서는 뭡니까? 네, 상림원은 뭐죠? 조선 초기 건국시대, 조선 건국 초기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네요. 태조 이성계 뭐 그 정도요. 그 다음에 장원서는요. 조선시대인데 세조 때 만든 겁니다. 세조 때. 그러니까 상림원이라고 하다가 장원서라고 바뀐 거예요. 원하는 이것은 그 중국 사람이 지은 원해에 대한 기술서적입니다. 이게 원해 바이블 같은 거죠. 원해 기술서적. 자, 내원서는 고려시대 궁궐 정원을 맡아보던 곳이에요. 이제 다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기억이 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그래서 고려대학에 나의 원서를 냈어요. 내 원서를. 그랬더니 이조 시대 와서 아마 이제 상장을 좀 이 정도로 그냥 암기하시죠. 고려대학에 내 원서를 냈더니 이조 시대 와서 상림원, 그 다음에 장원서로 바뀌면서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고려시대 고려대학 내원서 냈다. 그 정도 고려시대 내원서.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내원서였고요. 상림원은 조선 건국 초기 정원을 관장한 기관이었고 장원서는 조선 세조 때 상림원을 장원서로 바꿨습니다. 순서로 보면 내원서 고려시대에서 이제 이조시대 넘으면서 상림원 그리고 장원서 이렇게 바뀌었고 원야는요 명나라 만렵에 개성이라는 이 사람이 개성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에 의해 저술된 조형학과 건축학의 고전적 이론서입니다. 다음 중 온도감이 가장 따뜻하게 느껴지는 색은 그냥 눈에 들어왔죠? 네, 온도감, 따뜻함, 주황색입니다. 적용의 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에 최종안으로
결정하는 단계는. 어떤 걸 하려면 몇 가지의 이제 안이 나와야겠죠.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3안을 택하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대안을 결정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용의 계획이 목표 설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죠. 시공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데까지는 일련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 것이냐. 그래서 어떻든 이런 대안을 만들고 최종 대안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다부터 찍는다면은 이걸 기본 구상 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에, 여기서는 아는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기억이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우선 계획의 과정, 그 설정 과정을 보면 맨 먼저 목표를 설정합니다. 여기는 어린이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자료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기본 구상을 하게 돼요. 1안, 2안, 3안, 4안을 만들어 가지고 최종안을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을 들어가고 그 계획에 따라 기본 설계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실시 설계, 실시 설계에 따라서 시공 관리로 해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 지어지면 이제 유지 관리가 되겠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는 알겠는데,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안, 대안에 몇 가지 대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죠. 구상도 잘 안 떠오르고. 그래서 뭐 대구에 가서 대구탕이나 먹으면서 한번 구상하면 생각날까요? 네. 대구에 가서 아마 대구탕이나 먹으면서 한번 구상해 보시죠. 그래서 대안은 구상. 왜냐하면 기본이 너무 많아요. 기본 구상, 기본 계획, 기본 설계. 그래서 이 기본으로 외워가지고는 안 돼요. 해보면 네, 대안은 구상이다. 대구에 가서 대구탕이나 한번 먹으면서 구상해 봅시다. 뭐이 정도로요. 그래서 어떻든 대안을 몇 개의 대안을 넣고 대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은 기본 구상의 단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 계획 과정에서 자연환경 분석의 요인이 아닌 것은 자연환경 분석 요인이 아니면 인문환경 분석이겠죠. 기후, 지형, 식물은 뭡니까? 자연환경이죠. 역사성은요. 인문환경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계도면 종류 중 2차원의 평면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그냥 눈에 들어왔죠. 예, 이것은 2차원이죠. 투시도는요. 그렇죠. 3차원 입방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2차원 평면을 나타내지 않는 건 3차원이죠. 입방체고 투시도입니다. 상점의 간판에 세 가지의 조명을 동시에 비추어 백색광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색광은 여기서 묻는 게 뭡니까? 색광, 색료 이런 색채가 아니라 색광을 말했어요. 이 빛광자를 썼죠. 이거는 뭘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빛의 3요소가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 이 색광을 만들려고 한다. 예, 색채나 색료가 아니에요. 색광입니다. 빛의 3원소가 무엇이냐? 답부터 찍으면요. 빨초파죠. 예, 영어로 하면 red, green, blue. 그래서 R, G, B 그거 같죠? RGB 알고 있죠? 예, 빛의 3원색 RGB, RGB 알고 계시죠? 예, 빨초파입니다. 빛의 3원색입니다. 자, 빛의 3원색과 색의 3원색을 한번 볼게요. RGB라고 된 건 빛의 3원색입니다. 근데 RYB라고 된 거예요. 빨로파, 빨로파는 색의 3원색이에요. 빛의 3원색은 가할수록, 더할수록 그 색 특성이 뭐냐면 밝아져요. 밝아졌죠? 하얗죠? 이거는 더할수록 어떻게 돼요? black, 어두워져요. 그래서 빛의 3원색은 빨초파, 색의 3원색은 빨로파. 빛의 3원색은 더할수록 밝아지고 색의 3원색은 더할수록 어두워진다. 그 정도 섞을수록 어두워진다. 그 정도 알아두십시오.
다음 중 교통표지판의 색상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교통표지판은 차로 몇십 킬로로 주행하면서도 잘 보여야 합니다. 신미성은 뭡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명시성은 잘 보이는 거고 경제성은 얼마나 그렇죠. 가성비가 있냐, 경제성이 있냐, 양질성은 얼마나 잘 만들어졌냐. 물론 중요하죠. 경제성, 양질성. 그렇지만 우선 잘 보여야 합니다. 교통표지판의 색상은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명시성입니다. 주로 보색으로 대비하면 잘 보이죠. 검정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이런 거요. 그래서 색의 조합에 따라서 잘 보이는 색인데 이것을 명시성이라고 하고 교통표지판은 이 명시성이 중대됩니다. 그리고 서로 보색일 경우에 명시성이 높습니다. 적용 분야의 기능별 대상 구분 중 유락관광시설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냥 답은 눈에 보이시죠? 유락 뭡니까? 그렇죠. 골프장, 스키장 이런 것들이죠. 골프장, 스키장, 유원지. 14번입니다. 해가 지면서 주위가 어두워질 무렵에 낮에는 화사하게 보이던 빨간 꽃이 거무스름해 보이고 초록색 물차가 밤이면 오히려 뭡니까? 잘 보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답부터 찍으면요. 그렇죠. 푸쿠키니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체코의 푸쿠키니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이런 이론을 펼쳤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푸쿠키니 현상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빨간색이 멀리까지 잘 보이고 선명한데 밤이 되면 빨간색은 오히려 거무스름해지고 낮에는 좀 뭡니까 잘 안 보여 그 거무튀튀하게 보이던 초록색, 파란색이 밤이 되면 오히려 선명하게 보인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론을 펼쳤던 사람 푸쿠키니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푸쿠키니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은 간상이라고 하는 시세포의 기능에 의한 것으로 사람의 눈은 어두워질수록 무슨 색이에요? 푸른색에 민감하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론을 펼쳤던 사람 푸쿠키니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적용계획 설계에서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여러 가지 조건의 분석과 통합을 실시하는 단계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통합한다.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자료 분석 및 종합 그러면 그냥 알겠는데 좀 삐뚤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현황 분석 및 종합.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는데 이 현황 분석 및 종합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분석하고 통합을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목표 설정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현황 분석 및 종합을 해요. 자료 수집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기본 구상을 하는 아까 봤던 그 차트에서 일련의 과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과정을 보면요. 목표 설정했어요. 여기다 어린이 공원 만들자.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및 종합하고 현황 분석 및 종합 똑같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구상 여러 가지 대안을 넣고 1안, 2안, 3안, 4안을 넣고 우리는 사안을 결정하겠다라든가 최종안을 결정합니다. 기본 구상에서는 뭐라고요? 대안. 그래서 대구에 가서 대구탕이나 먹으면서 한번 기본 구상해보자.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대구탕. 기본 계획, 기본 설계, 그리고 실시 및 설계를 하고 시공 및 관리, 유지 관리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련의 절차에서 자료 분석 및 종합, 현황 분석 및 종합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 구상에서 대안의 설정, 그거까지는 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